네, 다음으로 전력공학입니다. 21번.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 방지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복도체입니다. 우리가 복도체를 사용하면 코로나 방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도체를 사용하면 등가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등가 반지름이 증가한다는 것은 반지름, 즉 지름도 함께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도체 사용해서 반지름이 증가하고요, 지름이 함께 증가해서 코로나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선금구류를 개량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일반 전선의 외경이 지름이죠. 증가시킨다, 맞고요. 이번 선간거리를 증가시킨다. 선간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은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보기 중에서는 가장 거리가 멉니다.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인계되는 공식 중에 로그 10의 R분의 D가 있는데, 이 D가 선간거리입니다. 그런데 로그 10의 R분의 D예요. 예를 들어서 10m다. 10m는 10의 1승이죠. 1이에요. 로그 안에 들어가면 10의 1입니다. 100m는 10의 2승이죠. 그러면 2입니다. 2.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간거리를 10m에서 100m로 10배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임계전압은 2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간거리 10배 증가시키려면은 철탑 있죠. 10m짜리 철탑 100m로 해야 되겠죠. 그만큼 선간거리를 증가시켜서 코로나 임계전압을 높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복도체 방식 채용이나 4번 가선금구류 개량은 더 효율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간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이 방법은 맞으나 거의 사용되지가 않는 방법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로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22번입니다. 부하전력이 WkW, 전압이 V볼트, 선로의 왕복선이 EL, 고유장이 로우고요, 역률이 100%인 단상 이선식 선로에서 선로 손실을 P라면 전선의 단면적은입니다. 우리가 전선로의 손실을 P라고 하면 I 제곱 R이죠. 선로의 손실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런데 전류는 얼마요? V에 코사인 세타분의 P죠. 왜냐면 P는 VI 코사인 세타. 근데 이 문제에서 전력 손실을 P라고 전력을 뭐라고 했다? W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곱 곱하기 R이 된다. W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W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V 코사인 세타분의 W의 제곱이 되고요. 저항 R은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저항 R은 로 면적 A분의 L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진 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역률이 100%니까 코사인 세타는 1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1이니까 무시하고요. 선로의 왕복선 ER입니다. EL이에요. 그래서 전체 선로의 길이가 EL이 됩니다. EL. 따라서 P는 V제곱에 W의 제곱 곱하기 로 곱하기 A분의 EL. 묻고 있는 건 뭡니까? 전선의 단면적이죠. 단면적 A는 P가 넘어옵니다. 얼마? V제곱 곱하기 P분의 W제곱 곱하기 로 곱하기 E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W의 단위가 뭐예요? W의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얘를 와트로 한다면 10의 3승이죠. 10의 3승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킬로와트가 아니고 와트로 하면 10의 3승의 제곱이 되고, 지금 전력 손실이 W 와트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 10의 3승의 제곱이 마지막에 붙습니다. 10의 6승까지 해서 P 곱하기 P 곱하기 V의 제곱분의 W 제곱 곱하기 2로 L 곱하기 10의 6승. 답은 2번입니다.
계속해서 23번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전력 원선도에서는 뭐 대부분의 전력과 뭐 역률, 조상 설비 관련된 내용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구할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지만 코로나, 도움이 안 되죠. 코로나 손실, 그 다음에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은 구할 수가 있는데, 과도 안정 극한 전력과 코로나 손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 용량이나 송전 손실, 정태 안정 극한 전력 등은 구할 수가 있다. 24번 전력선의 영상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로에 발생되는 유도 장애는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과 영상전류 I0는 전자유도 장애입니다. 상호 인덕턴스와 영상전류는 전자유도 장애. 그 다음에 정전 용량과 영상 전압은 정전 유도 장애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24번 전력선의 영상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 유도 장애. 답은 1번입니다. 25번 송전선로 개폐 조작 시 발생하는 이상전압에 관한 상황에서 옳은 것은, 우리가 이상전압이라고 하면 내부와 외부가 있죠. 내부는 대표적인 것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개폐이고요. 외부는 뇌입니다. 뇌. 그래서 내부의 이상전압, 즉 개폐서지라고 하죠. 개폐서지를 보는데, 일반 개폐 이상전압은 회로를 개방할 때보다 폐로할 때가 더 크다. 이 개폐 이상전압 했을 때 내부 이상전압 중에서 개폐 이상전압은 개로가 있고 폐로가 있습니다. 언제 더 크냐? 열 대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무부하가 있습니다. 무부하일 때 있고 부하일 때 있습니다. 언제 더 커요? 그래서 무부하가 더 크죠. 따라서 이 개폐 이상전압이 가장 클 때는 무부하 전압을 개로 할 때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1번, 2번 모두 틀렸고, 3번 가장 높은 이상 전압은 무부하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를 차단한다. 차단이 개로죠. 차단한다. 연다. 개로 한다는 겁니다. 3번이고. 4번 개폐 이상 전압은 상교 대지 전압 6배, 시간은 2에서 3초다. 우리가 개폐 이상 전압 할 때 뇌 이상 전압 있죠. 직경뇌 시간 얼마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 이거 무슨 말이요? 파도장이 1.2, 파미장이 5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내부 이상전압, 즉 개폐 서지는 이만큼 안 해요. 얘는 수 미리세컨 단위요. 즉 외부 직경내에 의한 그 시간보다 더 깁니다. 긴데 얘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인데요. 개폐에 의한 이상전압은 수 미리세컨 정도입니다. 2에서 3초까지는 안 돼요. 답은 3번이고요. 26번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26번에 가공지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했을 때 이렇게 전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가공지선이라고 하면 맨 상부에 있는 얘입니다. 목적은 직경내를 맞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선로를 보호하는 건데, 일반 직경내에 대해서 특히 유효하며 탑 상부에 시설함으로 뇌는 주로 가공지선에 내습한다. 이 그림이 그대로입니다. 3번 가공지선 때문에 송전선로의 대지정전 용량이 감소함으로는 아니죠. 보세요. 대지정전 용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입니다. 근데 가공지선은
이런 송전선보다 상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지정전 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목적은 이거 유도례에 의한 정전차표 효과, 유도례에 의한 정전차표 효과와 4번에 있지만 통신선에 미치는 전자유도 장애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27번 피레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피레기 LA죠. LA 라이딩 어레스터에서 일반 송전 계통의 전련 보호 레벨 중 가장 낮다. 우리가 피레기라고 하면은 피, 변, 기, 결선이죠. 뭐요? 이렇게 됩니다. 피레기, 변압기, 기기부심, 결합 콘덴서, 선로 애자입니다. 이 전압 체계를 봤을 때 피레기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제한 전압, 피레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피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한 전압이 뭐냐면 피레기가 이렇게 방전하고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방전하고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제한 전압입니다. 그래서 피레기 동작하고 있을 때, 방전하고 있을 때, 동작하고 있을 때 단자 전압, 이 단자의 파고치가 되고요. 전격 전압은 속류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최대 전압이 맞죠.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한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입니다. 상용 주파에서 방전을 시작하면은 개시하는 전압은 높아야 될 거야, 낮아야 될 거야. 상용 주파는 방전하면 안 되죠. 상용 주파는요. 따라서 이 전압은 높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충격을 받았을 때 방전하는 전압은 당연히 낮아야 되죠. 빨리 방전해야 됩니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된다. 상용 전압,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7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틀린 거. 계속해서 28번이요. 우리가 수변전 설비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차단기가 있는데 이 차단기가 차단하는 신호를 어디에? 이 트랩 코일이라고 있어. TC라고. 트랩 코일에서 이 차단기에 차단하라는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트랩 코일은 신호를 어디? 뭐 CT나 혹은 뭐 축전지 등으로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은 뭐냐면 트랩 코일이 여자되는 순간부터 트랩 코일 여자부터 이 차단기가 소까지 트랩 코일 여자부터 차단기가 아크가 꺼지는 그 시간까지를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랩 코일 여자부터 소까지의 시간 많이 나와요. 트랩 코일 여자부터 차단기 차단까지의 시간이고요. 이때 시간은 우리가 3, 5, 8Hz 등이 있습니다. 3Hz, 5Hz, 8Hz. 28번은 답이 2번이고요. 29번 전력 표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력 표주입니다. 표주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일단 표주는 대용량이든 작은 용량이든 간에 소용량이든 간에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면은 바꿔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차단기, 엄청 큰 차단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 표주는 재활용할 수 없어서 그렇지 쉽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 시간도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차단 용량이 큽니다. 큰 차단기가 하는 것을 이 작은 표주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보수가 간단하다. 끊어지면 그냥 교체하면 되는 거죠. 3번 정전 용량과는 무관하다. 4번 가격이 저렴하죠. 엄청 그 차단기에 비해서 표주는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또 고속 차단이 가능합니다. 고속 차단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 결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세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 선만 끊어져 버릴 수가 있죠. L1, L2, L3 상의 전원을 공급하는데 L3만 끊어져요. 그러면 두 상은 공급되고 있고 L1, 3만 끊어지면 이것이 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상의 오류가 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지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 30번 단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로기는 디스커넥팅 스위치입니다. 디스커넥팅 스위치를 줄여서 DS 단로기라고 합니다. 일단 소호 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단로기는 소호를 못 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차단기는 부하전류와 단락전류까지 차단시킬 수가 있는데, 이 단로기는 부하전류, 단락전류 아무것도 못해요. 회로가 끊어진 상태에서 더 안전하게 점검이나 교체 등을 하기 위해서 그때 회로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단로기입니다. 따라서 소호장치가 있어서 아크 소멸시킨다가 아니고 못 시킵니다. 소호장치가 없습니다. 이번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차단기로 끊고 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 동작 뒤에 단로기를 동작할 수 있는 것을 인터럭이라고 하죠. 3번 고장전류는 물론 부하전류의 개폐에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4번 배전용의 단로기는 보통 디스커넥팅 바가 있습니다. 디스커넥팅 바 이렇게 연결하는 바가 있습니다. 디스커넥팅 바로 개폐한다. 31번 볼게요. 오고도파 전류의 억제를 위한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로 삽입하는 유도 리액턴스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는 우리가 이게 이론적이 있고요, 실제가 있는데 이론은 우리가 L은 25분의 1, L은 25분의 1에 10분의 1 해서 얼마? 25분의 1이니까 0.04 4%. 이론적으로는 4%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여유 등을 고려해서 5에서 6%죠. 5에서 6%.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4%지 실제로는 5에서 6%가 답이 되고요. 유도 리액터, 전력용 콘덴서 직렬로 삽입한 유도 리액터스 값은 한 6% 정도가 답이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2번. 철탑의 종류가 아닌 것은입니다. 우리 철탑의 종류는 뭐 A부터 시작하죠. 직선형이 있습니다. B와 C는 각도인데 얘는 경각도, 얘는 중각도. D는 일류형, E는 내장형. 그 다음에 보강형도 있습니다. 보강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의 종류는 직선, 각도, 일류, 내장, 보강이고요.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내선형은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33번 저압 뱅킹 발전 방식이 적당한 지역은, 우리가 가지식, 수지식 있죠. 가지식, 수지식이 뭐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농촌에서 혹은 어촌에서 혹은 화학공장 등에서 이게 가지 수지식입니다. 가지식, 수지식. 이것은 농어화, 농어화입니다. 농촌, 어촌, 화학공장 이렇게 되고, 나머지 환상식, 뱅킹 방식, 망상식 네트워크죠. 그런 것들은 모두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뱅킹 방식은 가지식, 그다음에 가지식 제외하고요. 환상이나 네트워크, 망상 방식과 유사하게 부하 밀집 지역 C가지가 됩니다. 34번 볼게요. 34번. 전선 중량비를 묻고 있습니다. 배전선로의 전기 방식 중 전선의 중량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전기 방식은, 배전전압, 거리, 전력 및 선로 손실 등이 같다라고 했을 때, 전선 중량이 가장 적게 했을 때, 우리가 단상 2선식을 1로 잡았을 때 단상 3선식이죠.
3상 3선식, 3상 4선식입니다. 우리가 모두 3이 들어가요. 3 들어가요. 3상 3선식, 3상 4선식이죠. 답에도 똑같아요. 얼마? 여기는 8분의 3, 얘는 4분의 3, 얘는 얼마?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얼마? 37.5%, 얘는 75%, 얘는 얼마? 3분의 1이니까 33.3%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소요되는 방식은 예상하셨죠? 3상 4선식이 가장 적게 소요됩니다. 이 수치도 함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다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여기도 3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35번 동일한 두 대의 단상 변압기를 V결선에서 삼성 전력을 100kV까지 배전할 수 있다면 똑같은 단상 변압기 한 대를 더 추가해서 델타 결선하면 삼성 전력을 얼마 정도까지 배전할 수 있겠는가? 예, 우리가 P 델타분의 PV 얼마? 알고 계시죠? 예, 루트 3분의 1입니다. 예. 루트 3분의 1. PV가 P 델타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P 델타는 얼마요? P 델타는 루트 3분의 PV.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PV로 100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100 하니까 173.2. 예. 우리가 다른 것 중에서 또 V결선 문제는 좀 틀리시면 안 됩니다. V결선 문제는 출제할 때부터 마음 곱게 먹고 출제위원들에게 마음 곱게 먹고 맞추세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 날리시면 안 돼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V결선 문제 꼭 맞춰주시고 36번 선로의 부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배전 선로의 전력 손실은 이들의 전부하가 선로의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는 작을수록 좋죠. 전압 강화, 전력 손실 적을수록 좋은데 당연히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입니다. 전압 강화는 균등하면은 말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압 강화도 적고 전력 손실도 더 적습니다. 전압 강화는 얼마? 2분의 1배고요.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입니다. 균등하게 있을 때가 집중되어 있을 때보다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 따라서 답은 3번. 외워주시고요. 전력 손실이니까. 37번. 전등 설비 250, 전용 설비 800, 전동기 설비 200, 기타 150인 수용가가 있는데 이 수용가 최대 수용 전력이 910W일 때 수용률입니다. 우리가 수용률은 총 설비 용량분의 부하 사용하고 있는 최대 사용 전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하 이 전력이 뭐냐면 최대 사용하는 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대충 감은 잡으셨을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용률은 1보다 작죠. 수용률은 1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250 플러스 800 플러스 200 플러스 1500 분의 910을 하거나 혹은 910분의 250 플러스 800 플러스 200 플러스 150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수용료 얼마? 총 설비 용량이니까 설비 용량이 250 플러스 800 200 플러스 150.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이 910이랍니다. 몇 퍼센트냐? 곱하기 100%죠. 몇 퍼센트냐 물었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은 65%가 된다. 네, 65%. 38번. 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전력용 콘덴서 용량 QC는 P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P의 얘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죠.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용량권 굉장히 기본 공식이고요. 이때 전력은 유효 전력인 킬로와트가 됩니다. 유효 전력이고요. 그래서 38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4번. 네. 그래서 39번 볼게요. 유효 낙차가 50m, 이론 출력이 4,900kW인 수력 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의 최대 사용 수량은 몇 세제곱미터 per second이겠는가? 우리가 수력 발전소 출력 얼마야? P는 9.8 QH의 2타 효율까지입니다. 여기서 Q가 유량, 세제곱미터 per second, H가 유효 낙차 미터입니다. 수량 얼마냐? Q는 9.8 H 곱하기 2타분의 P가 되는데, 문제에서 이론 출력이 4,900kW라고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얘는 1입니다. 효율을 1로 두는 거죠. 그래서 9.8 곱하기 낙차 50m고 출력 4,900 하니까 10입니다. 10. 초당 10세제곱미터의 유량으로 이만큼의 출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40번.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입니다. 제열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으면 급수 가열, 여기, 예, 이렇게, 사이클 한번 볼게요. 보일러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과열기, 터빈, 발전기, 복수기, 그 다음에 급수 펌프가 되는데, 이 그림에서 제열기가 어디 있어요? 제열기는 보일러에 달려있죠. 어떻게? 여기 터빈의 전기를 갖고 여기 와서 보일러에서 보일러에서 뭐요? 전기를 가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열기가 있는 것을 제열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여기 있는 것을 급수 가열기 있습니다. 급수 가열. 전기를 갖고 급수를 가열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재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제열기의 목적입니다. 제열기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열하는 것. 즉, 여기 터빈에 있는 전기를 갖고 와서 보일러에 전기를 가열한다. 따라서 40번에는 4번입니다. 네, 그래도 앞에서 했던 자격보다는 전력공학이 일반적으로는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근데 이 전력공학도 있죠. 너무 관연도 위주로 이렇게 외우셨을 때 이렇게 만만하진 않으실 겁니다. 이번 회차를 보셨을 때 기출이 만약에 조금 줄어든다고 하면은 만만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도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전력공학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예, 저는 전기기기 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